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도록 일본이요.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대급 폭염이 계속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소식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더 뜨겁죠, 저희보다? 그러니까요. 예. 뭐 태풍이 와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41도였습니다. 41도요. 예, 지난 월요일 밤 일본의 공영방송 NHK 보도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치키현 사노시에서 41도에 달하는 등 간토코신과 도카이 등 6곳에서 40도 이상이 관측됐다. 아니, 40도 이상이 지금 아이고. 일본의 동일본 지역하고 서일본 지역 중심으로 기온 상승이 뚜렷하고요. 일부 지역에서 동시에 한날에 6곳에서 40도 이상이 관측된 거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덥다는 것이죠. 네네. 물론 월요일 날이었는데 30일 다음 날 어제도 비슷했고 오늘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또 엔저 현상으로 일본 많이 가잖아요. 저희 네. 지금 여름 휴가 일본 가신 분들 많은데 더운데 더 더운 곳으로 네, 간 건가요? 휴가철에 일본을 가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참 많은 가운데 네. 이제 41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가는 곳이 도쿄, 교토 이런 주요 지점들이잖아요. 네. 주요 지점들이 또 39도에 육박하는 고온을 기록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29일 월요일 기준으로 네. 도쿄의 내리마구가 39.3도를 기록했고 또 교토시와 나가노현의 이다시가 39.1도 이렇게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내 관측소 900여 군데 중에서 200군데에서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었고요. 이 일본 기상청은 그래서 한 38개 광역지자체에 열사병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최근 일주일간 일본 내 열사병 환자가 9,078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 그래요. 이건 폭염주의보 정도가 아닌데요. 예, 물론 우리보다 밑에 있으니까 더 더운 거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네. 상당히 일본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 8월 2일인가 3일에 이제 우리 그 뉴진스가 또 일본에서 최절정이잖아요. 네. 뉴진스 공연도 연기됐대요.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많이 모였다가 네. 큰일 나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일본 내 소식 중에 주목할 만한 거 두 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쌀값이 일본에서 쌀값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런 거죠? 이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로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엔저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일본을 찾아오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서 외식 수요가 늘었다. 그러니까 외식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줄어서 쌀값이 폭등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하면은 최고급 품종이 이제 고시히카리잖아요. 고시히카리. 네. 니가타산 고시히카리가 도매업체 간 거래 가격이 현재 60kg당 약 28,050엔, 우리 돈 26만 원으로 헉.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쌀 구매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9월까지도 수급은 촉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또 일본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식량 자급률이 떨어졌는데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쌀은 마지노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쌀까지 영향이 오는군요, 이제 네. 기후가. 이런 가운데 진짜 국내 언론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부분인데 NHK 보도, 어제 NHK 보도인데요. 네. 이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잖아요. 기시다 수상 뭐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지도 별로래 뭐 이렇게만 되는데 순환 경제를 국가 전략으로 해라라는 주문을 했다라는 것이 이걸 정부에서요. 예. 순환 경제. 순환 경제 하면은 이제 펑펑 쓰고 팡펑 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돌고 돌아서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형이다. 일본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강요들한테 지시를 했대요. 이거 저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리더 국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강요들한테 올해 안에 이걸 어떻게 당신들 부서에서 시행할 것인지 정책 패키지를 만드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NHK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형 경제로부터 순환 이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 이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사실 다보스 포럼이나 뭐 이런 글로벌 리더들 모이는데 하면 순환 경제가 화두라는 얘기가 사실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어졌고요. 네. 순환 경제의 핵심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태양광으로 쭉 질주하는 것도 이제 순환 경제 체계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차례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만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러면 원전을 늘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공백으로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뭐 나리타 공항에도 태양광 엄청나게 깔고 네, 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농림 부산물 바이오매스라고 하잖아요. 요 바이오매스로 석탄 수요를 대체하려는 연구 개발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석탄을 대체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료작물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사료작물 하면 거기도 이제 소를 많이 키우니까. 사료작물을 연구를 하는데 벽과의 한해살이 풀인데 줄기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네. 그런 대가 굵은 수수작물을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잎은 사료로 쓰고 줄기는 바이오매스로 써가지고 석탄 대신 태운다. 네. 그래서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농가 소득은 높아지고 소득 증대도 되고 또 버려지는 농림 부산물로 에너지가 돼서 석탄은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R&D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 경제에서 또 하나의 나오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방 창생 일본 말로 우리로 하면은 이제 균형 발전인가요? 그렇죠. 국토 균형 발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순환 경제의 어떤 모형을 실험한다라는 그 가장 적극적인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몇 해 뒤에는 요 순환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각 부처별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겸 요구 겸 네. 하면서 일본의 얘기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뭐 뉴진스 공연 일본에서 연기됐다는데 네. 지금 틀죠. 뭐 네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한국어 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